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명언입니다. It's better to hang out with people better than you. Pick out associates whose behavior is better than yours and you will drift in that direction. 당신보다 나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더 좋다. 그들의 행동이 당신보다 더 훌륭한 동료들을 선택하라. 그러면 그 방향으로 움직여질 것이다. 와, 이거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하셨던 말씀이랑 되게 비슷하네요. 야, 너보다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놀아. 이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먼저 제일 처음에 나오는 It's better to hang out 이라는 부분 좀 해석이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씩 보여드리면 먼저 조금 오늘은 특이하게 해볼게요. to로 시작하는 부분이 있죠. 저기다가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마침표가 있는 부분까지 제가 괄호를 쳤습니다. hang out이라는 말이요. 무슨 뜻이 있냐면 바로 어울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물론 어울리다란 말은 당연히 누구와 어울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뒤에 with가 같이 와요. 그래서 hang out with 그러면 누구누구와 어울리다. 같이 다니면서 이제 노는 것 같은 그런 어울리다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뒤에 나와 있는 것을 보시면 people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better than you 입니다. 즉, 너보다 나은 사람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보시고 people 바로 뒤에 better 그냥 이렇게만 붙어 있네. 이렇게 좀 어색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잠시 말씀드리면 원래 보통 이런 표현들은 people과 better 사이에 who are 같은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즉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더 낫다. 그쵸? 더 낫다. 더 나은 사람들이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자면요. 그래서 people who are better than you. 너보다 더 나은 사람.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다가 되는데 자,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원래 어울리다 그러면 당연히 뭐죠? 동사잖아요. 근데 앞에 to가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to가 동사 앞에 붙은 경우는요, 보통 세 가지 정도의 역할을 해요. 첫 번째로는 명사, 두 번째로는 형용사, 세 번째로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각각 1, 2, 3이라고 치면은 명사라는 것은 쉽게 말해 이런 거죠. 어울리다를 명사처럼 바꿔서 쓰면 어울리는 것 또는 어울리기 이게 바로 명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역할을 하든가 아니면 어떤 명사 뒤에 to hang out이 붙어서 어울리는 이라는 형용사로 쓰이거나 그게 2번이고 세 번째로 부사는 보통 이런 뜻입니다. 뭐뭐 하려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그러면 to hang out with가 만약에 누구와 어울리려고 이런 해석이라면 3번 부사 같은 그런 역할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한국어 해석본을 보셔도 바로 아시겠지만 당신보다 나은 이들과 어울리는 뭐죠? 것이 더 좋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것이 바로 명사적 용법이라고 불리웁니다. 그래서 아마 영문법 용어 중에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이렇게. 근데 이 말이 되게 일견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별거 없는 게 부정사라는 말은요 한자어인데 자세히 이제 들여다보고 연구해 보면 그냥 동사 원형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hang out 여기서 이 hang이 그냥 어울리다라는 동사 원형이죠. 이런 거를 그냥 부정사라고 부릅니다. 한자어로. 그 다음에 앞에 to가 붙어 있죠. 그러면 그냥 to 부정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to 부정사를 해석하는 방식에 있어서 크게 보아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지금처럼 어울리다를 어울리는 것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경우면 1번 명사적 용법이고 그 다음에 뭐 어울리는 무엇 이런 식으로 명사를 꾸며줘야 되면은 그것이 2번 형용사 역할이고요. 어울리려고 어울리기 위해서 이런 뜻으로 쓰였다면 그것이 3번 부사적 역할이다. 간단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 문장의 비밀이 드디어 풀립니다. 저 앞에 있는 it은 그러면 사실 굉장히 이상해요. 왜 나왔지?
그쵸? 그것은 더 낫다. 이렇게 보기도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보통은 이런 문장은요. 이 뒤에 나와 있는 여기서는 to 그리고 마침표 있는 부분까지인데요. 이게 원래는 주어입니다. 해석을 해보면 이게 주어인지 바로 아시겠죠? 당신보다 더 나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이렇게 되니까 그쵸? 당신보다 더 나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뭐뭐다. 그럼 얘가 주어잖아요. 근데 길이가 어떻죠? 인간적으로 너무 깁니다. 그러면은 영어는 너무 길면 뒤로 보내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뒤로 갔어요. 그리고 지금 앞에 나오는 it 하고 apostrophe s가 붙었는데 이것은 is를 줄인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런 문장이에요. To hang out with people better than you is better. 이렇게. 그러면 당신보다 더 나은 자들과 어울리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주어를 뒤로 보내버렸으니까 앞에 자리가 비었잖아요. 그래서 이 빈자리에다가 뭐라도 세워놔야 됩니다. 영어는 주어가 없으면 문법적으로 말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기다가 뭘 세울까 고민하다가 그라고 할 수도 없고 그녀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가장 중립적인 단어인 그것을 갖다 세우자. 이렇게 해서 저기다가 it, 이 녀석을 세워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뒤에 나온 애가 어떻게 보면요. 진짜로 주어죠. 그래서 뒤쪽에 있는 이 녀석을 보통 진짜 주어, 진주어라고 많이 부르고요. 앞에 나와 있는 얘는 가짜죠. 문법상만 주어고 뜻은 주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얘를 보통 가주어라고 불러요. 혹시나 이 용어를 이제 전에 들어보셨고 공부를 하시다가 이거 너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하셨던 분들은 아마 지금 속이 시원해졌을 겁니다. 자, 그럼 뒤쪽을 볼까요? 뒤에는 pick out 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명령을 하는 거예요. 명령형. 앞에 you 이게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은데 pick out이란 말은 뭔가 뭐뭐를 골라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여러 개가 섞여 있는데 그 중에서 뭐 더 좋은 거를 골라낼 때 이럴 때 보통 pick out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그 뒤에 되게 좀 어색하게 생긴 단어가 나와 있죠. 원래는 보통 이렇게 생겼으면 동사예요. associate. 보통 이렇게 동사거든요. 근데 associate라고 발음하면 동사로 쓰이고요. associate 이렇게 발음하면 명사가 됩니다. 영어에는 이런 단어들이 꽤 있어요. 물론 지금 다 말씀드리진 못하지만 그래서 associate 하고 뒤에 s까지 붙었죠. 그럼 이건 복수형이네요. associate는 쉽게 말해서 동료입니다. 그런데 복수니까 동료들이 되겠죠. 주로 어디서 많이 쓰이냐면은 사업 같은 데서 많이 쓰여요. 그래서 business associates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업 동료들 이런 말이 됩니다. 자, 그러면 동료들을 고르시오. 지금 이렇게 명령형으로 말을 한 거죠. 근데 어떤 동료들인지 뒤에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게 뭐죠? whose란 말이 나왔어요. 자, 굉장한 멘붕 포인트가 될 수 있지만 사실 별거 없습니다. 자, 뒤에 일반적으로 앞에 나와 있는 associates, 지금 이게 직장 동료들이니까 이 사람들 자체를 설명할 때는 보통은 뒤에 who가 나오죠. who 하고 뒤에 어떠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 사람들의 무엇 이거를 뒤에다가 붙이고 싶을 때는 그 who 뒤에 일종의 소유격 같은 표시로 s를 붙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즉 이런 말이죠. 동료들인데요. 그들이 어떻다가 아니라 그들의 무엇이 어떻다. 뒤에 이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들의 하고 뒤에 나오는 단어를 볼까요? behavior, 행동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들의 행동이 이다 더 나은. 그러면 앞에서부터 쭉 붙여보면 이런 말이 됩니다. 자, 동료들을 골라라. 그들의 행동이 더 나은 동료들을 골라라.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누구보다 더 낫습니까? 바로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행동들보다 더 나은 그런 행동을 하는 동료들을 고르시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yours는 your behaviors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and가 나오죠. 그리고
또는 뭐 그러면 이런 말이 됩니다. 그 뒤에 주어가 뭐죠? you가 나왔군요. 당신은, 당신이 하고 동사 부분은 여기입니다. 이건 will을 줄인 거고요. drift란 말이 붙었는데 drift는 아마 이제 뭐 보트나 이런 거 타보셨던 분들 또는 뭐 이렇게 레이싱 게임 같은 거 해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뭔가 어떻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뭐 표류하다 이런 뜻도 있고 부유하다 또는 서서히 이동하다, 움직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in 어디 안 that 그 direction 방향. 자 이렇게 되면은 그 방향 안 즉 그 방향으로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쭉 합쳐보면요. 당신은 그 방향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이런 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이 이런 뜻이군요. 당신보다 나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더 좋다. It's better to hang out with people better than you. 그리고 동료들을 선택하라. Pick out associates. 그들의 행동이 whose behavior 더 나은 is better. 누구보다죠? than yours. 당신의 행동들보다. And 그러면 you 당신은 will drift. 움직일 것이다. in that direction. 그 방향으로. 자, 이 명언은 정말 유명한 전설적인 투자자, 살아있는 전설이죠. 워렌 버핏이 한 말입니다. 워렌 버핏의 친구가 바로 존 린치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투자자죠. 이 사람이 쓴 책에 이제 워렌 버핏의 말로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워렌 버핏은 뭔가 좀 개방적이고 열려있는 마인드셋으로 유명하다고 해요. 그래서 나보다 더 나은 사람, 그러면 질투하는 게 아니고 배워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한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뭐 아마 그런 마인드셋 덕분에 세계적인 투자자가 되고 부자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모두에게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명언이 되었으면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